폴란드군 30만 명을 우크라이나에 투입시킬 것이다. 최근 한 보고서에서 나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장기화를 놔둘 경우 최소 30만 명의 훈련된 폴란드 전사들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합류하는 것이 준비되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폴란드가 해온 행보를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3월 얀 에메리크 로시체프스 프랑스 주재 폴란드 대사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내지 못하면 폴란드가 참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문명과 문화에 대한 주요 가치를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폴란드 참전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국경에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부대를 새로 만들어 배치한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K239 천무, F-50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러시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로 현재 열심히 훈련하면서 포탄도 50만 발 이상을 수입한다고 했는데 당장이라도 전쟁이 투입된다면 러시아 진영을 완전히 뚫어낼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의 무장 강화는 러시아에 대한 방어 차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로 가서 러시아와 직접 싸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이제서야 한국산 무기를 대거 빠르게 사들인 광복 행보가 이해가 간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 나토 사무총장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지상군 파병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된 가운데 나토 일부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폴란드가 참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심상치 않은 폴란드의 움직임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가 긴급 도입한 한국산 무기와 더불어 7일 한국에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 무기 화력쇼를 본 사실이 집중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빠르게 무장하고 있는 폴란드가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전 참전까지 거론되는 것은 놀라운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주장한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은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과 미국을 순방하면서 독자 개입 분위기를 읽었다고 전했습니다. 라스무센 전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는 자국에 대한 더욱 확실한 안전보장 차원에서 집단방위 체제를 운영하는 나토 안보동맹에 합류를 희망해왔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확실한 나토 가입을 절대적으로 원하는 동유럽 국가들이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나토의 동유럽 회원국들은 이런 구상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토 주축인 미국이 아직까지 확답을 하지 않고 있어 나토가 우크라이나가 갈 명확한 경로에 합의하지 못하면 일부 국가가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폴란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크게 관여하고 있다며 폴란드가 국가 차원에서 더 크게 관여하고 다른 발트 국가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아마 여기에는 지상군 파병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가운데 우크라이나 반격이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을 막기 위해 모스크바의 추가 병력 20만 명을 요청했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자신의 SNS 영상에서 바그너 그룹만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군대라고 주장하며 이처럼 촉구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에게 신규 병력이 3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총알바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지원 병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결국 러시아가 친러시아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폴란드와 발트 3국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되고 폴란드의 참전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폴란드 언론들은 한국에서 멋지게 완성된 K239 천무기사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폴란드 국방부가 예체 8곱하기8 차체에 K239 다중 로켓 발사기를 단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F-50 경전투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하러 온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의 방한기념 사진 갤러리에 전시되었다고 했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멋지게 완성된 폴란드 육군용 천무 앞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디펜스24는 지난 5월 중순 예체 차체 세대가 대한민국에게 인도되었고 한국에서 K239 천무 로켓 발사기와 통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첫 번째 사격이 한국에서 수행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단계가 끝나면 발사대는 폴란드로 돌아가 WB그룹에서 제조한 토파즈 통합 사격 통제 시스템과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천무는 K-36 구룡의 후속 제품으로 미국 M270 MLRS 발사기와 동등한 차체라고 하며 폴란드에 인도된 미국의 하이마스에 대한 더 무거운 대안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예체 차체에 멋지게 올라간 천무 로켓 발사기에 열광하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구매한 모든 무기 중에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츠 그리고 우리 한국 친구들. 나는 사진에서 일부 사람들을 의심했던 한국의 안정화 시스템이 예츠가 통합될 수 있는지가 한국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차체 납품부터 6월 6일 통합 시스템 발표까지 14일이 지났습니다. 인상적입니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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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국내 네티즌들도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겨짐 역시 혼혈은 미인이라며 폴란드 차체에 올라간 천무의 자태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연장 로켓 K239 천무는 한국판 하이마스라고 불리는데 폴란드는 미국 하이마스를 구입하지 못하자 한국판 하이마스 천무 288문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빼앗긴 공항이나 기지를 타격해 엄청난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이마스 때문에 러시아군은 탄약고 등을 사거리 밖으로 후퇴시키고 병참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강력한 게임 체인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2배 화력을 지니고 있기에 중요한 고지를 점령한 러시아에게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지금 폴란드가 참전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면 K239 천무를 앞세워 주요 고지를 탈환하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한국산 차체레스는 크랩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바 있기에 폴란드 차체레스는 천무를 앞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루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7일 K239 천무를 둘러보기 전 대대적인 한미연합 합동화력 경면 훈련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말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고 했는데 지난달 25일 이후 세 번째 화력 훈련이었습니다. 한국형 삼척 체계와 한미의 적 위협 공동대 홍보 동영상 상영에 이어 시작한 이날 훈련은 KF-16과 FA-50 전투기, K9 자주포, K2 전차, 230mm급 다연장 로켓 K239 천무, K21 보병 전투 차량,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등 우리군 무기 체계들이 대거 투입돼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이날 화력 시범을 보며 브라보를 연발했고 연신 인상적이다 라는 표현과 함께 한국군 장병들을 향해 당신들이 최고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부하슈차크 부총리의 훈련 참관에 대해 폴란드 측이 다양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검증된 우리 무기 체계와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을 더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해 나갈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이정석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부하슈차크 장관과 레드백 장갑차 앞으로 지나가는 사진이 찍혔는데 폴란드는 이미 장갑차 사업에서도 한국산 장갑차를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궤도형 레드백 장갑차와 현대로템의 K808 차륜형 장갑차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K808 100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올해 3분기에 수출을 위한 이행 계획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K808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이며 펑크가 나도 시속 48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전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하천을 건널 수 있는 수상 추진 장치도 달려 있습니다. K808은 K6 기관총이나 K4 고속 유탄 기관총 등 중화기를 주요 무장으로 사용하며 철갑탄, 대인 지뢰에 대한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차륜형 장갑차는 기존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신속한 병력 수송과 험지 도포가 가능해 국지적 전투 빈도가 높은 현대전에 적합한 주요 무기 체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K808 100호는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의 차륜형 장갑차 스트라이커, 독일 라인메탈의 박서 CRV 등과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슬로베니아는 독일 라인메탈사와 45대의 박서 장갑차를 구매하기로 계약했지만 슬로베니아 국방부가 일부 무장체계가 빠져있는데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반대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슬로베니아는 박스의 절반 가격인 K808 100호를 도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나토에 역속한 2개 기계화 전투부대를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산 예체 트럭에 올라간 천무 소식을 폴란드와 서방의 매체뿐만 아니라 러시아 매체도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한국의 매체들과 똑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는 듯 우려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한국이 폴란드에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한 러시아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과 달리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결코 원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 후 10년 후에는 대륙간 미사일, 원자무기 및 첨단 기술을 갖춘 괴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Polska armia dostanie w sierpniu pierwsze wyrzutnie dalekiego zasięgu Chunmu. Wicepremier, minister obrony narodowej Mariusz Błaszczak zapowiedział podczas wizyty w Seulu, że uzbrojenie z Korei Południowej będzie montowane na polskich ciężarówkach Jelcz. O szczegółach nasz wysłannik do Korei Damian Stanisławski. Istotnym elementem rozbudowy i modernizacji polskiej armii jest współpraca z Koreą Południową, która dostarcza uzbrojenie dla polskiej armii. W trakcie wizyty wicepremiera, ministra obrony narodowej dojdzie do szeregu spotkań, między innymi z koreańskim odpowiednikiem, ale także z ministrem odpowiedzialnym za zakupy obronne. Ta wizyta w Seulu, w Korei Południowej ma szczególny wymiar, bo dzięki niej zacieśnia się jeszcze bardziej współpraca pomiędzy Polską a Koreą właśnie w wymiarze militarnym, ale także w wymiarze gospodarczym, bo część produkcji uzbrojenia ma zostać przeniesiona do Polski. O znaczeniu tej wizyty mówił dziś wicepremier, minister obrony narodowej Mariusz Błaszczak. Posłuchajmy. Patrzymy na współpracę w długiej perspektywie. Jest ona korzystna dla obu państw. Moim zadaniem jako ministra obrony narodowej jest wzmacnianie Wojska Polskiego i dzięki współpracy z Koreą Południową mamy już namacalne efekty. Czołgi K2, armatohaubice K9, także już w sierpniu tego roku pierwsze zestawy Chunmu, czyli artylerii rakietowej. Ale oprócz szeregu spotkań z wysokimi urzędnikami, minister obrony narodowej Mariusz Błaszczak uczestniczył będzie w specjalnym pokazie myśliwca FA-50, który już w lipcu dostarczony ma zostać dla polskiej armii. On będzie stacjonował w Mińsku Mazowieckim. Na początek 12 sztuk tego lekkiego samolotu bojowego zostanie dostarczonych, ale łącznie 48 takich maszyn zastąpi postsowieckie MiG-29. Trwają właśnie szkolenia pierwszych polskich pilotów, którzy będą korzystali z tych maszyn. Ale oczywiście to nie jedyne uzbrojenie, które będzie na wyposażeniu polskiej armii z Korei Południowej. Już do Polski trafiły czołgi K2 czy haubice K9.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방한 중인 부총리이자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7일 폴란드에 수출되는 국산 전투기 FA-50 출고식에 참석한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감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경남사천 본사에서 강구영 사장과 이정숙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정상하 공군 참모총장,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가해 FA-50GF 1호기 출고식을 지켜봤습니다. 이날 출고식에는 한국에서 T-50 훈련기를 이용해 훈련받고 있는 폴란드 조종사 8명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출고식은 작년 9월 개학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놀라운 생산 능력과 국방부, 방사청, 공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8개월 만에 이뤄낸 업적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역대 최단 출고라는 기록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F-16을 주문하면 2027년에나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중국의 위협에 미국에게서 F-16V를 주문한 대만은 2026년에야 인도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도 F-35와 더불어 F-16을 주력으로 추가 주문을 고려했으나 인도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빨라야 3-4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전투기를 한국은 불과 8개월 만에 1호기를 전달하고 올해 안에 12대를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속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부하슈차크 장관은 이날 출고식에 참가해 FA-50GF의 빠른 출고 덕분에 폴란드 전력의 조기 보강과 현대화가 가능해졌다며 FA-50GF가 폴란드 영공을 비행하는 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FA-50GF는 폴란드 측의 신속한 FA-50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의 게필러를 명칭으로 사용한 모델입니다. FA-50GF는 주요 기능과 무장 능력이 TA-50 블록2와 유사하나 기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체계에 상용 내장형 위성 항법 장치를 적용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2차로 납품받을 FA-50PL에 들어가는 공중 구비 장치나 A4 레이더와 최신 무장 능력으로 FA-50GF를 추후에 개량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은 지금 러시아 위협으로부터 나토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급히 도입해 전력 공백을 메우고
러시아 전투기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추가 무기 도입을 하면서 한국에게 무리한 금융 지원을 원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폴란드는 FA50을 계약한 지 2달 만에 이례적으로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가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무리한 금융 지원을 요구했다며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방산 수출의 경우 대부분의 수출국이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국가 간의 거래이고 폴란드는 나토 방어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 러시아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자 불검 사업으로 그 이상의 무기 기술을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에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자 한국은 불검 사업을 통해 미사일과 잠수함 등의 기술을 가지고 와 한국군의 독자 무기 개발에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KF-21에서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며 거액의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팜유 등 현물로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지난 5일 인도네시아 매체에서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보도는 인도네시아에 파묘하는 차원이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5일 KF-21 보람에 한국군 사령관이 인도네시아 섬 한 개로 교환원해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월 말까지 내지 않은 분담금에 대한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에게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조만간 한국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전적으로 작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9배가 넘는 면적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10,000개 이상의 섬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하나의 섬을 한국에게 내놓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이 마음껏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섬을 마련해주자는 것인데 실제로 한국 지휘관 중에서 동남아 섬을 빌려서 제대로 훈련하고 싶다라는 농담까지 거론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남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시제 5호기와 기술을 전혀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또한 KF-21 공동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국가들이 하나둘씩 거론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수출할 FA50 경공격기 1호식 출고식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FA50 뒤에는 KF-21과 국산 헬기 수리온이 전시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폴란드 부하슈차크 총리 뒤로 보였는데 뒤에 배치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홍보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50만 명이 모인 반정부 시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과 집권 보수당이 지난달 말 러시아 영향을 받은 사람의 공직활동을 10년간 금지하자라는 법안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BBC는 이날 시위의 배경으로 인플레이션, 생활고뿐만 아니라 임신 중단을 금지하고 LGBT 권리를 탄압하는 등 정부 여당 집권 후 갈수록 우경화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도널드 투스크 전 총리는 과거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왔는데 무엇보다 그가 속한 폴란드 야당이 정부의 대량 무기 구매 계획을 비판하며 자신들이 집권하면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군축을 선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폴란드인들은 이 같은 주장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자유의 문제보다 러시아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2023년 국방부 예산 28조 원 중 11조 원 가까이 한국 등 해외 무기 구입에 쓰려는 것을 폴란드 야당과 지지 세력은 낭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위압감을 느끼는 폴란드인들은 이것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경제 지원을 약속받고 2,000개 핵무기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에게 무기력하게 침공당하며 자유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를 계약한 지 8개월 만에 받으러 온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 최고 장관 미스터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로 전진했다. 우린 주요 고지 일부를 점령했다. 우리는 이 반격 작전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크라이나군이 사해 도네츠크 지역을 52차례 집중 포격했다고 러시아 매체 타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하루 만에 52차례 포격을 통해 330개의 각종 탄약을 퍼부었고 이로 인해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내 5개 정착지가 포격을 받았다고 러시아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노브도네츠크에서 최대 5에서 6km까지 진격했으며 정착지를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양측에
엄청난 화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뉴욕타임즈는 양측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속도로 무기와 탄약을 불사르고 있다며 탄약을 얼마나 쏟아부을 수 있느냐가 우크라이나 항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대반격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4천억 규모의 탄약과 무기를 지원받아 엄청난 화력전을 쏟아부으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점령당한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해 협상력을 높인 상태에서 앞으로 러시아와 평화협상에 나서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엄청난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자 지금 한국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방의 국가들은 지금 앞다투어 한국의 국방장관이나 방산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격렬해지고 장기화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절실한 것이 탄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물론 각국의 부족한 탄약을 빠른 시일 내에 채워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지원한 4천억 원어치 무기와 탄약에는 분명 한국산이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적어도 미국이 한국산 탄약으로 채워놓고 자국산 탄약을 대거 보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쟁 발발 이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지원해왔고 이유는 탄약 22만 발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한 달 생산량인 1만 5천 발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서방은 포탄 제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탄약을 사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했고 올 2월에도 10만 발 추가 수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미국은 한국과 155mm 50만 발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는 EU 국가들이 탄약 공장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소요 시간이 상당해 이유는 한국이 빠른 시간 안에 군사 지원을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라몬 파초코파르도 브르셀 자유대 안보외교 전략센터장은 EU와 미국 전역에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고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탄약을 한국에서 찾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은 단기간에 탄약을 제공할 능력도 갖췄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기갑전력과 포병전력은 유럽의 나토 회원국 전체 물량보다 많고 자주포만 따진다면 미국보다도 한국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가장 큰 탄약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탄약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추정치로 따지면 한국이 보유한 105mm 포탄은 약 340만 발, 155mm 포탄도 300만 발을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량이 30만 발에 불과한데 한국의 보유량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물량의 포탄을 가지고 있지만 전면전 시 한국군의 전시포탄 재고량은 일주일 분량에 불과합니다. 포탄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정확성이 떨어지기에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한국은 보유량 못지않게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재래식 무기 생산 시설이 거의 없고 미국도 첨단 무기 생산 시설에 집중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등한시에 155mm 포탄 생산량이 한 달에 10,000발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풍산을 설비해서 생산할 수 있는 탄약량이 월 20만 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155mm 포탄은 하나에서도 만들기 때문에 한 달 생산량은 엄청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려 화공까지 추가하면 월 30만 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풍산에서 만드는 소총과 기관총 탄약을 포함해 각종 포탄을 총합하면 연간 1억 발의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반격에서 한국의 탄약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반격에 선봉장이 된다는 47 독립기계화여단은 러시아 전차 T-71을 격파할 수 있는 브래들리 장갑차로 무장하고 훈련받았다고 했습니다. 경량 탱크급 전투 역량을 가진 브래들리 장갑차는 토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된 탱크킬러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지원해 러시아 탱크 부대에게 천적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25mm 기관포와 토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브래들리는 전차를 파괴한 실전 기록을 가진 유일한 전투 차량인데 미국이 결국 이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탄약으로 비축량을 채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한 지휘관은 뉴욕타임즈에 러시아의 T-90 탱크를 불능화했지만 상부에서 포탄을 아끼라고 해서 파괴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포탄이 부족해서 러시아의 탱크를 잡고도 파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 전차를 파괴하는 휴대용 미사일로 유명한 제블린도 부족한데
제블린을 생산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언과 로키드 마틴 측은 갑자기 양산할 수 있는 마법은 없으며 양산은 2026년이 돼야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긴급 지원이 안 된다고 하자 한국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무기 지원이 빠르게 줄고 있는 미국 포탄의 재고를 더 건드리지 않고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브래들리 장갑차를 비롯한 대규모 하력 지원이 바로 한국의 존재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 금지 정책과 충돌한다면 미국과 나토 회원국 무기 재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과 EU 모두 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정석 국방부 장관이 바빠지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네덜란드, EU, 캐나다, 독일 국방수장과 연쇄회동을 가졌습니다. 또한 5일 방한하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1일 탄약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방산업계에 유럽연합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탄약생산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이 법안은 EU가 우크라이나에 시베리아화차 탄약 100만 발을 지원하기라는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추진된다고 했습니다. 법안 명칭 약자를 가능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를 뜻하는 영어 줄임말과 동일하게 지은 것도 하루라도 빨리 탄약을 생산해 확보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낸 것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에 미국 표준 구경인 155mm 포탄 가격이 만 발에 5억 유로까지 상승하자 유럽연합은 코로나 백신과 유사한 공동구매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에게 탄약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K2 전차나 K9 자주포와 같은 무기뿐만 아니라 탄약 수출에서도 큰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 말고도 재빨리 한국의 탄약 공장을 짓겠다는 나라들을 이제는 유럽 전체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게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며 K2 전차용 전차탄과 K9 자주포용 곡사포탄을 연간 10만 발씩 생산 가능한 탄약 공장을 폴란드 현지에 건설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풍산이 폴란드 현지에 탄약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에도 지난 3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MOU를 체결하고 자주포, 장갑차를 비롯한 탄약 생산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플로렌스 파타루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은 현지 공영방송사 TVR과 인터뷰에서 한국, 미국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탄약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이미 두 나라 방산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EU 대사들은 유럽 평화기금을 통한 EU 차원의 탄약 공동 구매를 위한 세부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탄약이 100% 유럽산이 아니더라도 공동구매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확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EU 밖에서 공급된 탄약이 EU 자금을 지원받아 유럽에 수출되는 것은 물론 공동구매의 대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로 생산된 포탄이나 로켓, 미사일 등이 유럽이 대량 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풍산 등은 각전 탄약을 EU 현지에서 공동제조에 공급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의 방위산업이 평시에나 적합한 상태라며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전쟁 등 대규모 지역 분쟁이 일어나면 탄약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미국 방위산업의 심각한 취약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났는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려고 봤더니 미국의 재고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무기나 탄약을 대량 생산할 여력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낸 탄약을 채우는 것 외에도 당장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탄약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의 방산무기 중에 예상치 못하게 급부상한 것이 바로 탄약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포방부를 구축한 한국은 탄약 보유량과 생산 능력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무기 공급뿐만 아니라 빠른 탄약 공급 능력으로 지금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